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라고 해서 낙인을 찍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가장 무대를 잘 펼쳐줬을 때, 안정적인 무대였을 때 내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고 발표력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세상의 모든 아이와 부모님들의 자신감 향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계신 소통과 스피치 전문가 이훈정 원장님입니다. 2년 전에도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스피치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신 스피치 대표 원장이자 스피치 브레인의 저자, 그리고 중3, 중1 아들을 현재 키우고 있는 이훈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훈정 원장님을 꼭 다시 모시려고 했던 게 이제 3월 달에 정말 저희가 다양한 분들께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학교에 가는 첫 학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반장 선거부터 뭐 공개 수업,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그 코로나 때 마스크를 끼고 또 비대면에 익숙해지면서 학교 생활 하면서도 좀 자기 생각을 남한테 말하는 거나 이런 것에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좀 또래 아이들이나 선생님과의 대화,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제 실제로 그 스피치 학원을 하고 계시니까 좀 그 스피치 학원에 이제 3월 달에 상담을 그렇게 많이들 요청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주로 가지고 오시는지 제일 궁금해요. 아마 부모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번 3월에 총회도 제대로 하고 뭔가 학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가서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고 닫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게 사실 부모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피치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3년간 우리가 마스크에 가려진 표정,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나 입모양을 보면서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단절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키워져야 되는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대한소아청소년 그 의사협회나 뭐 이런 데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거의 30% 이상이 언어 사회성 지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10%대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원장과 그 선생님들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75%가 마스크로 인해서 아이의 언어, 표현력, 소통 이런 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실제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집에서는 거의 마스크 벗고 생활하고 늘 있었던 모습이라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아마 이제 시작된 학교들도 있고 이제 슬슬 공개 수업과 참관 수업을 가보시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할 때 또는 마스크를 썼을 때의 모습,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뒤의 모습이 다른 걸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포인트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는 그 소통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상담 오셔가지고 가장 좀 이거 보고 너무 걱정돼요, 이런 뭐 상황이나 문제가 주로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마스크를 쓰기 전에도 좀 비슷했는데요.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아는 내용인데 절대 손을 안 드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 공개 해석하면 뭐 누가 발표해 볼까 할 때 선생님도 뭐 맨날 손 드는 애들만 드니까 한 사람씩 시켜요. 한 사람씩 시키는데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애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부모님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뒤에서 수근거린단 말이에요. 저 왜 저래요? 저 목소리가 작아. 엄마 걱정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집에서는 안 그런데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층간소음으로 연락이 올 정도로 활발한데 학교에서는 너무 조용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 상담을 3월 달에 하거든요. 담임 상담. 선생님께서 아이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한 달, 한 3주, 4주 정도 됐을 때 상담을 가셨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뭔가 말을 시키면은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에 가려졌으니까 더 그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언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해보라고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랑 얘기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말하고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집에서는 문제가 없이. 네.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뭐 완벽주의인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함구증이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죠. 초등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뭔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제가 이 스피치 교육을 하면서 수영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 조 대표님 수영 물 좋아하세요? 제가 진짜 수영 못합니다. 왜 못하세요? 할 줄 모르거든요. 할 줄 모르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1대1로 엄마랑 말하는 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늘 해왔기 때문에 할 줄 아니까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욕심 있는 아이들은 더 잘하고 싶은데 그 완벽한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쌓아주는 우리 이제 스몰빅의 메인 모토처럼 내가 2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3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경험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 원인으로는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게 완벽주의 성향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데요. 저희 아들도 완벽주의 강박증이 있어서 놀이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완벽주의는요.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그렇죠. 또 아니면 뭐. 네, 그래서 우리 그 업무에 관련된 자기계발서에도 보면은 내가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는 거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잘할 자신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서툰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육아로 자랐거나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키우려는 부모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가 아유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해. 뭐 이런 거 갖고 놀면 안 돼. 지금 울 때야. 눈물 뚝. 뭐 이렇게 본인의 감정이라던가 생각들을 존중받지 못하고 말할 기회를 잃어버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자기 생각, 느낌 표현하는 게 서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표현하기 싫은 아이는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고 동시에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 못할 뿐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내신 책을 읽어보니까 스피치 역량, 말하기 역량이 학습 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관된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책에서도 이제 예시를 든 건데 청각적으로 이런 소리 복숭아라는 소리 이제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불그스름한 이거 복숭아 이거까지는 수용이에요. 이거는 전두엽까지 오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전두엽으로 넘어가면서 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들을 다 끄집어 갖고 종합을 해주는 거예요. 승우의 볼은 발그스레한 복숭아 같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그냥 내뱉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뭐 요즘 뭐 정신 어때요? 라던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을 의도가 때 있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생각을 하고 네. 생각에 맞춰서 맞는 답을 찾으려는 생각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학습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제가 말하는 스피치는 혼잣말이 아니라 상대와 소통하는 말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스피치를 해야 돼요. 상대를 지식으로 바꿔볼게요. 학습 내용으로 바꿔보면 내가 왜 이 단원에서 이거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스피치와 학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시키면은 제대로 말을 하려면 1시간짜리 PPT와 함께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이건 인터뷰이기 때문에 적어도 3분 이내에 요 핵심적인 내용과 예시를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직화와 계획하기라는 건데 공부할 때도 우리 계획을 세우고 전체 대단원, 소단원을 나눠서 공부를 해야 전체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거가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도 우리 조 대표님의 표정이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빨리 내가 말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의 핵심 내용을 맞춰서 말하는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할 때 내가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느냐 쓰잘데기 없는 것부터 공부를 하느냐 이런 차이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업로드가 되면 또 모니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내가 그때 너무 TMI였어. 이때는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할 거 이런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의 비법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잖아요.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 우동생의 비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타인지. 네.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학습 역량을 키우는 과정과 동일하고 그게 뇌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적용이 되고 우등생들의 공부 방법이 메타인지라는 거. 그것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학습 역량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주신 내용에서만 추려봐도 구조화, 어떤 맥락을 이해하거나 반대로 맥락을 부여할 수 있는 맥락화, 그리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인지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하기나 공부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더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글쓰기, 말하기,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단순히 말하기 스킬 혹은 뭐 단순한 배경 지식 이게 아니라 사실 이 과정 안에 학습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본질적으로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책을 좋아하고 이 아이들과 학습을 잘하는 연관성이 방금 말씀 주신 요소에 다 교집합이 있다. 네. 그럼 이제 스피치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약 1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지도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 원장님께서 많이 지도하셨던 그 아이들 중에서 특히 좀 아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의 유형, 그리고 좀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좀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는지 좀 그런 유형이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청각, 시각, 콘텐츠예요. 청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스피치하면 생각나는 목소리, 뭐 발음, 뭐 강세, 어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엄마들이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제대로 전달하거나 말하는 걸 잘 못해요. 이랬을 때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목소리가 작거나 또는 발음이 우물거리거나 또 너무 딱딱하게 말을 해서 전달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청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청각적인 문제들은 그 요소들을 찾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성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발성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올라가면 근데 복컷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마. 예, 손가락 3개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하는 게 정상적인 발음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돌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엄마. 근데 한 3살, 4살 들어가면서 약간 창피함도 알게 되고 내가 적당히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으니까 입을 크게 안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고학년 올라갈수록 1, 2학년 애들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저쪽 하던 애들이 싫은데요 선생님 이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해요. 이게 운동이거든요. 이게 청각적인 부분들은 조음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필요한 요 근육과 뼈의 운동이기 때문에 호흡 방법이라던가 발음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통해서 소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습. 근데 이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목소리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까이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멀리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눈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그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 이상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평가하는 요소로 55%가 시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청각이 38%, 말의 내용이 7%. 이걸 보면은 뭐 논술이 중요하지 않아? 뭐 원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훌륭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 93% 시각과 청각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시각적인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우리 오 대표님도 그 많은 인터뷰를 여기에서 만나시면서 어떤 분들은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너무 긴장하셔서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겪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전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각적인 부분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다리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눈을 못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말하는 내내 꼼지락꼼지락 다림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비언어적인 것들. 네, 이 비언어적인 부분들,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 떨려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발표할 때 그러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다 봐야죠. 청중을 골고루 봐야 돼요. 그런 연습들. 이제 시각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 자세라던가 표정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찍어서 봐요. 찍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말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왜 이렇게 발을 움직여요? 그러면 이걸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발바닥 땅에 붙였는지 손을 공수 자세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지 제스처를 어디서 쓰면 좋을지 체크를 하면 이 움직이는 거는 무의식 중에 긴장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명제화 시켜버리면 얘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이렇게 말을 할 때 두서없이 말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장황하게 말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는 말하기 구조, 오레오 기법이라던가 프랩 기법, 이게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면접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글쓰기와 말하기는 달라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뭐 글쓰기에서도 오레오 기법을 쓰지만 사람이 말을 할 때 빙 돌려서 얘기하면 하면서 아 원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막 속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오피니언을 먼저 얘기해 주고 그러면 왜라는 물음표가 생기겠죠. 말하기가 왜 중요한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재가 되려면 말하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피니언 얘기했죠. 그러면 왜요? 네, 궁금증이 떠오르죠. 미래 사회에서는 챗GPT를 넘어서고 AI를 넘어설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치가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증명된 거야? 이 근거가 뭐야? 뭘 근거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예시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광고예요. 그 과정에는 이제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데 요즘 뭐 챗 GPT 많이들 활용하고 해보셨어요? 저 한 2번 써봤습니다. 거기서 바카스를 광고하는 문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챗 GPT는 좋은 그 성분들이라던가 자양강장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광고에서 바카스를 찾는 포인트 뭐였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창의적인 이런 광고 문구들 또는 다이어트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지방을 확 빼줍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애 낳고 살 못 빼고 있었는데 이거 먹고 2주 만에 10kg 뺐어요. 이런 실제 사례들 이런 얘기들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예시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쌓고 본인의 예시를 들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이제 컨텐츠를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지금 포인트가 뭐였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면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인재로 키우려면 챗 GPT가 하지 못하는 소통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스피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쐐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요 프랩 기법, 오레오 기법으로 그 구조에 맞춰서 컨텐츠를 좀 보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쭉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번에 내신 스피치 브레인이라는 책을 봤을 때 이 스피치 브레인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스피치 브레인이라고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이 스피치라는 거를 가르치면서 저는 처음에 예전에 체육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입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그 스킬을 익히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교육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쌓이고 많은 아이들을 겪다 보니까 단순하게 스킬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느낌을 표현을 하는 뇌의 어떤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스피치 브레인이고 이 스피치 브레인이 제대로 움직여야 소통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게 공감이라던가 학습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스피치 브레인이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나길 뭐 말을 잘하는 사람, 타고나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을 해서 이 스피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약간의 두뇌 훈련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오늘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부모님들께서 결국 이 스피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가 뭐 늘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스피치 브레인을 어떻게 하면 좀 깨워주고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책에는 조금 자세하게 풀었는데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청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 청자를 파악을 하려면 내가 공감하고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이한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짧게 얘기하든 길게 이야기하든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뭐 오늘 하루 어땠어? 뭐 힘들었던 건 어땠어? 그러면 아이가 뭐 좋았어? 뭐 싫었어? 이렇게 짧게 얘기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그 좋은 게 어떤 일이야? 하면서 약간 MC가 되듯이 공감하고 경청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피치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뭐 조직화라던가 우선순위 이거를 생활 속에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화라는 거는요. 뭔가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난감 방 정리를 할 때 아이한테 이렇게 정리해 저렇게 정리해 이건 여기다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리를 정해주고 아이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조직화를 키워주는 능력이 될 수 있고요. 아이를 주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 기능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디넵에서의 스터디 플래너. 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 것도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 스피치의 중요한 기능 등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아이를 대할 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수용하거나 서로 협의를 해서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은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서로 비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런데 아빠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면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 이거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태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이 스피치 브레인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공감력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결국 이 스피치 브레인을 깨우는 방법은 이 내용을 스스로 뭔가 다듬고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거 하나의 트랙,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내가 뭔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겠구나, 동시에 표현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도 교육을 하지만 또 성인 교육도 하고 그 성인분들 중에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예요 라고 해서 낙인을 찍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가장 무대를 잘 펼쳐줬을 때 안정적인 무대였을 때 내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고 발표력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편안한 무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세상을 나가기 전에 엄마와 아빠와 소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마음가짐. 이게 사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되뇌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태도와 습관을 유지하신다 그러면
스피치 브레인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잘 클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윤정 원장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3월 달에 뭐 반장 선거부터 여러 가지로 고민 많으셨던 부모님들께 오늘 영상과 또 이번에 이윤정 선생님의 이 스피치 브레인이라는 책이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